한국에 온 첫 번째 개신교 선교사 귀칠라프. 우리나라 선교의 첫 복음씨앗이 뿌려진 선교 기착지. 선교의 첫사랑과 첫 헌신을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섬 고대도가 있다. 1832년 독일 프로이센 출신 칼 귀칠라프가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로 조선을 찾아왔다. 고대도는 귀칠라프 선교사가 미제 땅 조선에 대한 사랑으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땅에 찾아와 성경책과 전도서적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한 곳이다. 귀칠라프의 조선 방문은 한국의 첫 순교자인 토머스 선교사보다 34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보다 53년 앞섰다. 독일 베를린 선교학교는 베들레헴 교회의 목사관에서 시작된 독일 최초의 선교학교다. 이 학교 설립의 정신적 배경은 독일 경건주의와 헤른후터의 정신이었다. 베를린 선교학교의 설립자는 루터파 목사인 요한 예니케이다. 1800년 전후에 있었던 영적 각성운동과 베를린, 바젤, 그리고 서부 독일 경건주의와 헤른후트의 영향을 받은 에니케 목사가 자신의 목사관에 설립하고 개교하였다. 여기서 공부했던 학생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칼 귀칠라프다. 이 베를린 베들레헴 교회가 보헤미아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특별한 이유와 배경이 있다. 비록 지금은 보헤미아 베들레헴 교회의 건물이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으로 파괴되어 없어져 버렸지만 그 역사적 의미는 아주 크다. 옛 교회의 터와 그 옆의 박물관에서는 옛 교회 건물을 재현한 설치 미술 작품과 여러 자료들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이 자리는 과거 베를린 보헤미아 베들레헴 교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이 교회는 1737년에 완공되었고 원형 교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43년 2차 대전 시 폭격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 구조물은 그 시대의 교회를 교회의 원형의 크기대로 복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조형물은 과거 보헤미아 종교적 난민들이 이곳 베를린으로 이주해 올 때에 쌌던 짐꾸러미를 표현하는 조형물입니다. 보헤미아 베들레헴 교회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베를린 개혁파 베들레헴 교회에는 옛 교회의 종을 보관 전시하고 있으며 교회 안에는 보헤미안 이주에 관한 벽화가 그려져 있어서 교회의 역사를 설명하고 현재 교회 전경과 예배 모습을 통해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18세기) 독일 경건주의 지도자 친첸도르프는 보헤미아에서 온 종교적 난민들을 위해 헤른후트라는 마을을 만들어 주었다. 이들의 교회인 헤른후터 교회는 전도와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활동하는 선교 지향적인 공동체였다. 헤른후트의 선교의 고유의 방법은 복음 전파가 최우선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울러서 구체적 삶의 질의 향상을 함께 꾀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를 설립한다든지 선교지에서의 의료적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회심 후 다른 이들에게도 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헤른후트 선교의 고유의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독일 헤른후트에는 고테스 아커라고 하는 공원 묘지가 있다. 우리말로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이 공원 묘지에는 세계 각처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선교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온 헤른후터 선교사들과 신앙적 후원자들의 무덤이 있다. 이처럼 헤른후터의 선교운동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영향이 지역적으로 유럽의 여러 지역과 세계 각처에 널리 미쳤다는 점에 있다. 여기가 독일 경건주의의 대표적인 지도자인 친젠도르프 백작의 무덤입니다. 그에게서 귀칠라프 선교사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귀칠라프는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프리츠와 한때 수학했던 할레라는 도시는 독일 경건주의 신학의 중심지였다. 그는 계속해서 1821년 베를린 선교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였다. 그의 성장 과정과 학업에는 경건주의적인 신앙 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질라프 일행은 1832년 2월 26일 마카오를 출발하여 타이완, 상하이 산동반도를 거쳐 7월 17일 조선으로 들어와 황해도 몽군포 앞바다에 잠시 정박한다. 그러다가 7월 21일 남하하여 외연도, 녹도, 불모도를 거쳐 드디어 7월 25일 고대도 안항에 정박하게 되었다. 귀칠라프 일행이 타고 있던 배에 고대도 정박과 관련된 당시 조선 측 기록들이 남아있다. 조선의 일성록에는 영국 선적이 홍주 고대도에 정박한 기록들이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는 순조 32년 1832년 7월에 홍주 고대도 후양 또는 고대도 안항에 정박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 측 사료뿐만 아니라 해외 사료를 통해 귀칠라프의 고대도 정박이 확인된다. 예를 들면 영국 해군성 수로국에서 1840년에 작성한 해도에는 고대도를 거쳐간 에머스트호의 항해로가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귀칠라프 선교사가 이곳 고대도를 방문했던 것은 작은 섬이었지만 배를 정박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섬 곳곳에 대형 배들의 정박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당시 귀칠라프 선교사는 17일 동안 고대도에 머무르며 조선 국왕 순조에게 통상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주민들에게도 전도 문서와 성경책을 나눠주며 감자 재배법과 포도즙 제작법을 알려주면서 이것을 글로 써주었다. 이러한 행동은 귀칠라프의 신앙의 배경인 독일 경건주의의 신앙관을 반영한 선교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그는 조선에 조선인들만의 문자인 한글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짧은 체류 기간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게 하고 직접 한글을 배웠다. 조선 방문 직후 1832년 11월에 중국 선교 잡지를 통해 한글에 관한 체계적 연구를 실은 논문을 소개했다. 이 책은 1833년 뉴욕에서 발행된 귀칠라프의 항해기입니다. 이 책의 중요한 점은 조선 선교가 이 책에 담겨 있다는 점인데 귀칠라프의 조선 선교에 관한 내용을 담은 단행본으로서는 첫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그는 훗날 그날의 심경을 동아시아 항해기에 이렇게 기록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가르친다. 우리는 조선 위에 더 좋은 날이 밝아오기를 기대한다. 홍콩에는 지금도 귀칠라프의 흔적이 여러 곳에 남아있다. 귀칠라프가 세운 홍콩의 베데스다 고아원은 폭력적 부모로부터 버려진 거지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집이었으며 안식처였다. 그를 기념하는 귀칠라프 거리와 상하이 앞에 있는 귀칠라프 섬, 귀칠라프 등대, 귀칠라프 안과병원을 전신으로 한 상하이 누가병원 등이 있다. 아시아를 품었던 귀칠라프는 자신의 중국식 이름인 곽사립이란 이름으로 홍콩의 해피밸리에 있는 공원 묘지에 묻혀 있다. 귀칠라프는 자신의 조선 방문이 효과 있는 선교의 결실이며 이를 통해 이 외딴 나라 안에 좋은 씨가 뿌려졌고 머지않아 영광스럽게 싹이 돋아날 것이며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가 선교한 수많은 믿음의 후예들이 지금도 아시아 곳곳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사역하고 있다.